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인공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49일차, 네, 일요일입니다. 정책 문제 구조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이 정책 문제 구조화가 기출이 많지 않죠? 빈출이 아닙니다. 국가직 한 번, 국가직 9급에 한 번, 지금 보시는 이 3종 오류에 대한 거 한 번, 구조화 기법에 대한 거 한 번, 기출 비중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저도 간단하게 설명만 진행하고 갔는데, 이제 마지막 되다 보니까 진짜 입에 안 붙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관한 리퀘스트를 올려주셨는데 그 리퀘스트 중에 하나가 이 정책 문제 구조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정책 문제 구조화는 2장의 정책론의 챕터 3입니다. 정책 의제 설정 파트예요. 의제를 설정한다는 건 아시겠지만 정부가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보겠습니다라고 정부의 공식적인 의제로 채택하는 것을 의제 설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 문제가 되게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야 되고 정말 이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게 의제화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 문제를 잘 정의하고 사회 문제를 잘 구조해야지만 우리가 이 사회 문제를 의제화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의제화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의제화를 시켜서 목표와 수단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 문제의 의제, 정책 문제를 의제화시키기 위한 제일 첫 번째 과정은 정책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정의하는 거죠. 의제가 잘못 선정되면 사회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3종 오류, 제가 뒤에서 문제 풀면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1종 오류하고 2종 오류는 사실 정책을 평가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영희가 제일 싫어하는 오류가 2종이라고 했습니다. 영희 수업은 효과가 있는데, 정책은 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면 그건 잘못된 거. 이게 2종이었잖아요. 요 2종 오류가 정책 평가 시에 발생하는 오류, 1종은 그거에 반대. 영희가 별로 싫어하지 않는 오류? 영희가 수업을 되게 못하는데, 근데 만약에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면 그것도 오류.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고요. 3종 오류가 주로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회 문제를 처음부터 잘못 정의해서 발생하는 오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3종 오류는 바로 뒤에 문제에서 볼 거고요. 그러면 정책 문제를 우리가 잘 정의하려면 문제를 잘 구조화해야 합니다. 문제를 먼저 인지하죠. 그 다음 탐색합니다. 그 다음 정의하고요. 구체화시키는 과정. 요거를 다른 말로 감지라고 표현하기도 해서 기출에 나왔던 표현에서는 제가 뭐라고 외우라고 했냐면 정책 문제를 구조화하는 과정, 감, 탐, 정, 구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감탐정구 기억해 주세요. 자, 기법은 경계, 분류, 계층, 유추, 가정, 주관적, 직관적, 계층화 분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여기 있는 요거 경계 분석 뭐예요? 자, 질문을 한다고 했어요. 호와 표본 추출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그들에게 문제 존속 과정, 형성 과정 이걸 질문해서 위치나 범위를 찾아내게 되면 바운더리에 대한 분류라고 얘기를 했고요. 계층 분석은 일단 분류 분석을 먼저 해요. 추상적인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구분합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만약에 수도권의 교통의 문제다. 교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의 문제가 버스인지 지하철인지 아니면 자차인지 만약에 버스 문제라고 한다면 버스의 노선이 부족한 건지 자리가 부족한 건지 이렇게 문제를 구체화시키는 것들이 분류 분석이고 그 분류한 내용을 통해 대전제, 소전제, 계층을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계층을 만들어주면 이걸 우리가 계층 분석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분류 분석과 계층 분석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계층이란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입니다. 유추 분석은 비슷한 상황과 함께 분석하는 거고요. 가정 분석은 여러 가지 대립적인 가설을 하나하나 적용해 보는 형태의 분석. 복수 관점은 여러 가지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분석. 그리고 주관적, 직관적 방법. 브레인스토밍이나 정책 델파이는 실제 정책의 수단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에서 사용이 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지금 정책 문제를 구조화시키는 기법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델파이는 우리 어저께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 정책 문제의 구조와 기법까지 한번 봤습니다.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페이지에 다 넣으려고요. 답지를 다 뺐습니다. 답지 빼고 보는 것도 되게 효과적이에요. 1번 갈게요. 2015년 국가직 9급에서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기억.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 발생을 했습니다. 했는데 통계적으로 효과가 없대요. 영희가 싫어하는 놀이라고 했죠. 평가할 때. 영희 수업이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대. 그러면 기분 나쁘겠지? 영희가 기분 나빠하는 오류가 2종 오류.
그렇다면 그게 반대가 일종입니다.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치 통계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본다면 일종,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오류가 보통 정책 평가 시에 발생하게 되는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고요. 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 자체를 잘못 정의하게 되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 오류고 3종 오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기억은 2종, 리에는 3종, 디귿은 1종이고요. 자, 2번. 2014년 국가직 구급 문제입니다. 이렇게 2014-15에 이 정책 문제 구조화에 관련된 내용들이 문제에 딱 두 번 출제가 된 거예요. 정책 문제의 구조화 기법 중에 경계 분석, 경계 분석의 핵심은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질문을 해서 문제의 존속기관과 형성기관을, 형성 과정을 파악한다. 그래서 포함표본 추출 사용하죠. 존속기관과 형성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해 당사자 선정한 다음에 질문한다. 이게 경계 분석이고요. 가정 분석은 가설을 여러 가지 적용해서 분석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책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구조화되지 않은 가설들을 창의적 통합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설들을 설정해 주는 방법, 요게 가정 분석이고요. 간접적이고 불확실한 원인으로부터 차츰 확실한 원인, 요거 자체가 이미 계층이죠. 간접적으로 불확실해. 그 다음 차츰 확실해. 계층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과관계 파악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면 걔가 계층 분석 C가 되고요.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 당면 문제를 여러 구성 요소들로 분해하는 기법입니다. 논리적 토론을 통해서 추상적인 정책 문제를 구체적인 요소로 구분. 구체적인 요소로 구분을 한다라고만 나오면 이거는 분류 분석이 되고요. 이래서 계층적인 원인들을 확인해 나간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계층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억은 현재 가정 분석, 니은은 계층 분석, 디귿은 경계 분석, 리을은 지금 분류 분석까지 정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 정책 문제 구조화 기법까지 다 정리가 됐어요. 리퀘스트 요청하신 분 해결이 되었나요? 여러분들도 이제 마지막에 한 번씩 쭉 보면서 암기한다는 느낌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요일이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서 주말도 열심히 일해주시고, 열심히 공부해주시고, 사실 3월 1일, 2일, 3일, 오늘까지 황금 연휴였잖아요. 계약하기 직전에 있는 황금 연휴. 하지만 그 연휴 중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 제가 진짜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